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모델 구현하는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세 부분으로 이제 전체 모델을 나누었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제 도식도는 이제 저희 모델의 도식도고요. 이 오른쪽의 도식도는 이제 리테인 페이퍼에서 에더드 책에서 이제 만들어 주신 이제 간략화된 도식도인데, 요거를 이제 빌려와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좀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인풋에 실제로 요 모델이 일테인 모델이나 저희 모델이나 실제로 리니어한 모델을 기반으로, 선형 모델을 기반으로 딥뉴럴 네트워크인 이제 RNN을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모델링을 한 건데요. 이 리니어한 선형 모델 부분부터 이제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먼저 이제 플레이스홀더를 먼저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플레이스홀더를 지정을 이제 요건 이제 쉬운 부분인데 왜 가져왔냐면, 이제 실제로 이제 처음에 쉐입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명확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인풋 플레이스홀더에 이제 쉐입을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이 셀프 스텝에 해당하는 게 그 건강검진을 예로 들게 되면, 이제 각 연차별로의 연차의 이제 데이터 안에서 각 연차의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 한 환자의 기록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있다면, 이제 스텝은 총 2010, 11, 12, 13 이렇게 해서 4개가 되고요. 이 셀프 넘버 이제 언더바 피처스의 경우에는 이제 건강검진에 매년마다 이제 받고 이제 기록됐던 그 건강검진의 34개의 건강검진 항목, 그 항목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 레이블의 경우에는 태스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인스턴스 숫자를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1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난 후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임베딩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이 임베딩, 요 VI가 이렇게 되는 게, 실제로 VI가 되기 위해서는 인풋과 이제 파라미터 베리어블을 설정을 해서 요거를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먼저 이제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주시는데, 이제 파라미터를 이렇게 W 임베딩으로 이제 똑같이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이제 바이어스도 이제 지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이제 스텝 와이즈로 해서 이렇게 곱해 줍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는 더해주고, 그리고 리버스, 이제 실제로 TF 리버스라는 요것도 쓰는데, 요게 이제 의료에 특화된 건데, 이제 리테인 페이퍼에서 실제로 의사가 환자의 기록을 볼 때 가장 최근의 기록을 가장 주의 깊게 보면서 이제 거꾸로 이제 따라간다는, 그러한 엠피리컬한 인사이트를 이제 반영을 해서 모델도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게끔 이제 순서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만드는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리테인에서 이제 구술된 이제 그 수식대로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의 거에 맞게 이제 파라미터의 디스트리뷰션을 배우는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RNN을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되니까, RNN이랑 알파랑 베타를 이제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객체를 지정해 주시고, 여기서 수식에서 보시면 RNN에서 나온 아웃풋 값을 이제 G1부터 GI라고 이제 디파인을 하고, 이제 그걸 한번 이제 베리어블을 설정해서 이제 곱해 주신 다음에 그 나온 이 J 값을 소프트맥스를 스쿼싱 펑션으로 소프트맥스를 써서 이제 알파 값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 소프트맥스를 이때 넣었던 이유는 요 RNN 알파가 실제 검진 기록 중에서 어떤 검진이 가장 큰 역할을 했는가, 어떤 검진이 가장 적은 역할을 했는가, 이러한 측면에서의 어텐션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두 더하면 1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써주셨고, 그리고 RNN 베타에서는
각 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이제 중요도를 이제 측정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스쿼시 펑션인 이제 하이퍼탄젠트를 이제 넣어서 베타 값을 이제 도출한 겁니다. 이제 어텐션을 만드는 부분인데요. 아까 만들었던 알파와 그 베타에 해당하는 요 베리어블 값들을 각각 이제 먼저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들었던 이제 지정했던 그 베리어블을 가져오셔서 아까 인베딩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프트맥스 하이퍼탄젠트를 이제 쓰였던 것처럼 이제 나온 값에 소프트맥스 하이퍼탄젠트를 쓰여서 이제 어텐션이 나오는 이제 펑션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이 불확실성을 이제 캡처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모델링하는 어텐션 메커니즘인데요. 그 기존에 있던 부분이 요 부분 다 같은 부분이고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파라미터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같은 형태로 베리어블을 이제 똑같이 지정을 해주시고 이것도 이제 같이 곱한 거죠. 똑같이 곱한 거고요.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이 만들어진 기존의 묘와 이제 시그마 값에 대한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대해 이제 샘플 하나 하시고 그 샘플에 대한 이제 쉐입을 맞추는 코드이고 거기에 이제 소프트맥스 하이퍼탄젠트를 이제 씌워서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이제 이렇게 알파 값과 이제 베타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알파 값과 베타 값이 나오는 거고 지금 이제 저희가 남은 게 이제 여기 이제 elementary wise로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를 이제 알파 베타 이제 여기서 나온 vi 값과 이제 곱해주면 이제 ci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만들어진 거는 요 ci 값에 대한 이제 그 마지막 로짓에도 이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흔들릴 수 있는 그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하게 해서 좀 더 성능을 강화시키는 건데요. 아까와 했던 그 방법과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베리어블로 한 번 더 곱해 주시고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을 씌우시면 이제 요게 로직 값이 됩니다. 이 한번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하였으니까 이제 로스를 이제 만들어 주고요. 이 로직 값을 여기는 불러오는 코드이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이제 로스를 이제 빌드를 하고 이제 이렇게 펑션을 만들어서 이 트레인 이제 옵티마이저도 이제 따로 이렇게 만들고요. 이게 저희 파이널 이제 오브젝티브인데 이때 이제 L2 레귤라이저를 이제 꼭 써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레귤라이제이션도 펑션을 만들어줘서 이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건 AUC 저희가 지금 해당 태스크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accuracy는 의미가 없고 이제 area under curve AUC를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TensorFlow에는 요게 이제 바로 API가 있고 요거 이제 사이파이 그쪽에서 이제 따로 그 라이브러리를 썼을 때 요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이제 하나 더 준비했고요. 이제 이렇게 다 설정하고 나면 이제 트레인을 이제 하는데 트레인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점은 없고 이제 트레인을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이밸류에이션이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파라미터를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만들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매번 나오는 프레딕션 값이 이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번 다르다는 말이 프레딕션 값이 이제 흔들리죠.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이제 샘플링을 이제 하나씩 샘플이 돼서 학습 이제 결과가 인퍼런스된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이밸류에이션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그 기존에 학습된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엡실론 값을 제외하고 그대로 그냥 뮤 값으로만 인퍼런스를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디스트리뷰션의 형태를 따르되 이제 프리딕션 값을 한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프리딕션 값을
이제 여러 번 샘플링을 해서 그걸 평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해당 모델에는 해당 태스크에는 이제 샘플링을 100번을 한 경우인데 이제 프리딕션 값을 100번을 하면 이제 100번을 했을 때 프리딕션 값이 이제 특정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테고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의 민 값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결과를 측정해서 보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그 설명 가능 인공지능 측면에서 이 데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그리고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불확실성, 파라미터에서 기인하는 불확실성, 이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서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한 모델 판단, 그리고 신뢰도 높은 모델 해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이 모델링인 불확실성을 고려한 주의 집중 기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